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토요일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촬영할 때는 이 커피를 뜨거운 걸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등거리에 막 땀이 흘러요. 그래서 다시 아이스 커피로 바꿨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질문지 그죠. 질문이 이제 뭐냐 하면, 중국 견제, 이 중국 견제에 있어서, 그죠. 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2026년부터 중국에, 그죠. 이 반입을 못 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게 막는 게 우리나라는, 그죠. 대표적인 삼성,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중국의 이 공장에 미국의 어떤 장비를 반입을 시키려고 하면, 건별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검증된 사용자, 그러니까 VEU, 그러죠.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명단에서 중국 법인을 제외시킨 거예요. 제외시키다 보니까, 중국 법인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 공장을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감하죠. 문제가 생긴 거죠. 와, 이거 뭐야? 물론요, 이게 전략적인지 아니면 그죠? 진짜 지속적인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2026년 1월부터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시간적 차이는 있다. 이래 볼 수도 있고, 또 그죠? 이 트럼프, 타코 IC. 이 타코 아저씨가 워낙 변죽이 그냥 죽을 듯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죠? 이 반도체 라인이라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수시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부장이 오히려 이제 수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과거 사례도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이거 반도체 뭐 된 거 아니야? 절단 난 거 아니야? 그죠? 이거보다는 오히려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의 장비 업체가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그죠? PSK. PSK는 그나마 어떤 실적도 막 따라주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PSK 홀딩스도 있죠. 홀딩스가 더 비싸요. 탄력은 약간 시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쨌거나 PSK 얘가 그냥 그죠? 한번 저는 약간 궁합이 맞다 해야 되나? 그래서 또 PSK 지금쯤이면 이거 다시 또 볼만하다. 그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죠? 약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명단, 이거 이제 VEU 명단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동되면 보통 우리 국산 소부장이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두 번째는, 대주주 요건 있죠. 대주주 요건, 이 부분이 뭔가 어떤 쌈박하게 팍 바뀌지 않으면, 그죠? 바뀌지 않으면, 코스닥은 시간이 갈수록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 그랬죠. 이 부분이요. 주식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 그죠? 우리 구 장관, 지금 현재 구 장관께서는, 그죠? 주식을 안 해봤다 그랬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죠? PBR, 열이다 그랬겠죠. 내가, 어떤 공부를 한 거랑, 그죠? 우리가,
태권도 도장을 가요. 태권도 도장에서 열심히 맨날 수련을 해. 연습을 해. 구호를 야 하면서 한 거랑, 그죠? 실전에서 길거리 가다가 딱 어떤 불량배랑 이래 부딪혔어. 깡패랑 부딪혔어. 하는 거랑 틀리죠. 태권도 9단하고 싸움 1단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그런 개념이에요. 경제 관료, 구윤철 이분은, 그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진짜 모범생에서 정통 엘리트 코스를 거쳐간 공직자, 관리,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편성, 예산을 짜는 것은 우리나라 어떤 넘버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짜는 거에 전문인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땡겨올까? 어디서 돈을 재원을 마련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본인의 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해서 주식, 대주주 요건 이것도 강화시키자. 그러면 한 2천억 정도 땡겨올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요건, 이 부분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죠? 왜냐하면 이분은 주식을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죠? 이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는 틀려요. 이분은 어때요? 어차피 내가 결정 안 했잖아. 연말에 결정할 건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탁 끄는 것도 아닌데, 연말에 완화시켜줄 여력을 남겨두고 지금은 추이를 보자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그죠? 주식을 안 해보니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한테는 불행한 거죠. 그리고 이런, 탁상행정이라면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문제예요. 내가 책으로 배운 싸움의 기술이랑 실제 몸으로 부딪힌 싸움의 기술이랑 틀린 거예요. 싸움이란 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내가,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 맞고, 치고, 빠지고, 이론적으로 막 해도 몸이 습득이 안 돼 있는 걸,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연말까지는 유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결정한다. 난 지금 결정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주식시장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안 오르는 거, 그게 왜 내 탓이야? 아니야. 나는 내 탓이라고 생각 안 해. 지금 잘 버티잖아. 3천 위에서 놀고 있잖아. 그게 그죠? 그게 지금 정부의 입장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3천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이게 버티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요. 지금 시장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팔 사람밖에 없어. 전부 팔려고 해요. 그죠? 팔려고 하는데 팔 수가 없어. 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50억치 주식을 갖고 있어요. 50억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정부를 못 믿겠어. 왜? 대통령부터 벌써 당선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책이 바뀌어. 뒤통수 세게 띵띵 맞고 있어. 그나마 국민들이 가장, 그죠? 그나마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 해야 되나? 어쨌든 신뢰하는 이소영 의원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는 말빨이 먹힐 것 같아. 소위. 또 이 나라 대통령도 이소영 의원의 말을 경청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를 믿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믿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소영 의원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지금까지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지수 5천 시대를 만들 것 같아. 이제는 점점 좋아질 것 같아. 배당 제도, 대주주 요건, 주식에 대한 어떤 상법 개정 모든 것들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점 해소되는 것 같아. 거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죠? 이소영 의원이었어요. 이래 되면 또 그죠? 대통령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 깜빡했네요. 상관없구나. 저는 구독자가 없으니까.
그죠? 싸울 일도 없네요. 그래서 뭐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보다는 이소영 의원을 신뢰했다. 근데 이소영 의원은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고 막 그죠? 뭔가를 대주주 요건도 완화시키고 어떤 배당 문제, 상법 개정 문제 열심히 동분서주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요, 냉정하게 조금 더 지켜보는 거예요. 다 안 팔고. 근데 지금도 불안해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역부족이다. 이런 느낌, 인식을 주잖아요. 그럼 시장은 이제는 발작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킬 준비. 지금은요, 그냥 어떤 고요해 보이죠. 평화로워 보이죠. 적당히 3,200에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요, 일시적인 평화 아니면 눈치 보는 흐름이에요, 지금. 전부 다 던지고 나갈까 말까 고민. 그런데 던지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던질 수가 없어. 왜? 사로 들어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던지면 한가 던져도 다 팔릴까 말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주면 팔겠다 이런 사람이 전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코스닥은 엄청 심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거래가 죽어버리죠. 지금요, 거래가 한 30에서 50% 정도는 죽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체감, 제가 쭉 모니터링 해본 결과 한 30에서 50은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죽었다. 그리고 코스닥 경우는 7, 80%가 죽었다. 이래 보여요.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점점. 거기다가 어떤 테마, 순간순간 테마 다 빼버리면 더 심하죠. 그래서 그만큼 어렵고 지금 안 좋게 돌아간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가 한 5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기회만 되면 팔아버리겠다. 기회만 되면 팔아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어. 그죠? 진절머리 난다. 차라리 내가 머리, 그죠? 금발 염색하고 서학개미로 떠나버릴 거야. 그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거래가 안 돼. 그리고 사러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테마 형성도 잘 안 돼. 테마라는 건 뭐죠? 소위 여러분들이, 개미들이 좋아하는 세력들이 테마를 만드는 거예요. 찌라시도 만들고, 찌라시 공장 열심히 돌려가지고 매일같이 뭐 오늘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한편 뭐 어쩌고 저쩌고 찌라시를 돌려서 테마를 만드는 거예요. 왜 찌라시를 돌리고 테마를 만들까요? 테마를 만든다는 건 뭐죠? 내가 먼저 사놨다는 뜻이죠. 사놨다는 건 뭐죠? 팔아먹을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팔아먹을 자신이 있어야 세력은 매집을 하고 테마를 만들어서 띄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코 낀다는 거죠. 왜? 대주주 요건 때문에 10억이 넘는 사람들 기회만 되면 팔겠다고 전부 벼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가 띄워봐. 바로 물량 폭탄 쏟아지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지금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꼼짝을 못해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코스닥이 테마 형성도 안 되고 거래량도 급감해버리고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 근데 주식을 안 해본 장관이 이런 걸 알까요? 이해를 할까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연말에 결정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죽고 나서, 그죠? 인공호흡 해본들. 어쨌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 왜? 생각의 차이야. 이 신념. 그죠? 신념이 다른 사람이에요. 경험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왕이야. 백성들이 밖에서 확 시끄럽게 막 왕 물러가라, 왕은 물러가라, 왕은 하야라. 막 감을 지르고 있어. 내가 그래. 쟤네들 왜 저래?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가뭄이 들었는데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몰려와서 밥을 달라고 농성을 하는 거다. 그러면 왕이 그러죠. 아이고,
참 어리석은 백성들. 아니, 가뭄이 들어서 쌀이 없으면 뭐 빵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뭐 짜장면이라든지 다른 걸 먹으면 되지. 뭐를 먹든 배만 부르면 되지. 꼭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냐고, 이 삼시가. 그죠? 지금 그런 상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상태예요. 연말에 결정한다는데요. 지금 주식은 3,200 유지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런 사람이 금방 대주주 요건을 확 바꿔줄까요? 50억으로 원복시킬까요? 금방 빨리 진행이 될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소영 의원이 만일, 그죠? 그쪽 장관으로 갔으면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몰빵합시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주식쟁이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보는 게 아니고, 국뽕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구윤철이라는 이분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성향은 이렇다. 성장 배경은 이렇다. 지금까지 해온 일은 이렇다. 아, 예산 편성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것은 인정. 그렇지만 이런 예산 편성에 국한된 이 사고방식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악재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분 성향에 금방 50억으로 원복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제적인 어떤 오리지널 정통파 관료 출신이다. 그럼 이런 사람은 명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조선시대 어떤 선비같이. 그럼 지금은 악법도 법이다. 정부에서 어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세금에 관련된 어떤 법을 냈는데, 이 세금에 관련된 법을 그들만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로 50억으로 원복하라 했다고 해서 오케이 인정 원복해주면 이후에 모든 세수 관련된 법안을 올릴 때마다 그 집단들이 나와서 폐기하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악법도 법이다. 설령 이게 50억에서 10억으로 줄여도 실제, 그죠? 연말에 하루만 딱 피해버리면 세금 부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수가 유입되는 거, 2천억 유입되고 이거에 다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이해는 했다 손 치더라도 바로 50억으로 원복, 이거는 힘들다는 거죠. 왜? 그게 정부, 나라를 운영하는 세수에 관련된 어떤 법이라는 거죠. 이런 세금, 세수 관련된 법은 무겁게 움직여야 되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뭔가 명분이 필요해요. 이 장관이, 이제 구 장관이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죠. 금융위원장 후보가 지금 막 청문회하고 그랬죠. 열심히 이분이, 금융위원장 후보라서 그런지 성함도 2억 원. 그죠. 100시였으면 100억 원. 1000시였으면 1000억 원. 이러면 혼나겠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금융위원장 후보 성함이 2억 원. 이분이 말씀하는 걸 또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대주주 요건 이 부분은 기재부 장관과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죠? 기재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감나라 배나라 말하기는 그 시기하다, 그런 표현 같아요. 결국은 또 기재부 장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죠, 금융위원장 후보가 이거는 50억으로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 내가 책임지고 돌리겠다 했으면
그럼 기재부 장관이요. 알았다 가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칼자루를 씩 넘겨주면 그것도 명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기재부 장관한테 명분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 그죠? 어찌보면 이 정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하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면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계속 끄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9월이 지나가 버리면 9월이 그죠? 지나가 버리고 9월에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12월 그죠? 연말 1월 달까지 간다 그랬죠. 이래 되면 이미 주시장은 이제 발작을 일으켜요. 사망 선고 받는 거죠. 그래도 안 되고 말라 삐뚤어져 가고 죽는 거예요. 점점 코스피는 버틸 거예요. 그러나 코스닥은 그죠? 지수는 버틸지언정, 지수는 겨우겨우 버틸지언정, 종목은 말라 죽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갖고 있는 종목은 어쩔 수 없다. 들고 가되 기회만 주면 팔아버리라.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으면 팔아버리라.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우리는 코스피 대형주로 가서 있는 게 낫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배당, 고배당주. 고배당주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관없이 들고 갈만해요. 왜? 저금리 시대에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테마가 또 배당이거든요. 더구나 우리나라 같이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죠. 고령사회. 점점 진입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나쁘고 장사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 빈 점포가 난립을 하고 있어. 돈을 쓸 세대가 지금 다 은퇴를 하고 있어요. 그 70년대, 그죠? 70년생, 그죠? 69년 후반, 70년생 초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다 은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주체예요. 이 주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 어떤 패러다임이 다 바뀐다 봐요. 앞전에 그죠? 앞전에 그 어떤 모임에 갔더만 거기에 대해서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 게임이 잘 만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 회사가 어쩌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게임을 잘 만들어 본들 그죠?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유저가 이제는 다 사라졌다. 없다. 소위 린저시라고 하죠. 린저시. 아저씨와 리니지의 합성어. 린저시. 이 리니지가 온라인 게임의 어떤 그죠 시조죠. 창시죠.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 리니지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 페인이 엄청나게 많이 양성됐어요. PC방에서 3일 밤낮 동안 게임만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도 뉴스에 심심하게 나오고 심지어는 조폭이 학생들을 감금해서 한 달 내에 게임을 시켰다. 리니지 아이템 확보해서 팔아먹으려고. 또 소위 그죠 뭐 건물 안에 PC 한 100대 200대 갖다 놓고 온통 돌리는 거 소위 공장이라는 그런 거를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돈을 내고 게임을 하는 20대가 30대, 40대, 50대 이제는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에 돈을 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도 비슷해요. 많은 변화가 생겨요. 어떤 실버타운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 있고 무너지는 산업이 있고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저는 주식시장도 그렇다 봐요. 이 주식시장도 앞으로는 주식을 대하는 처지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치고받고 빠지고 단타하고 이런 세대가 이제 30대, 40대, 50대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은퇴 기로에 있는 이런 세대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단타나 치고 빠지고 할 여력도 눈도 잘 안 보이고 하고 싶지도 않다. 신물난다. 그래서 뭐 절대 안 망할 만한 고배당 회사를 사서 그냥 묻어두겠다. 그러면 내가 노후에 내가 회사란 것을 은퇴하고 55세 이후부터는 내가 반적당히 받는 연금, 국민연금 말고요. 뭐 개인연금, 뭐 이거저거 준비를 해둔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2천만 원만 들어오면 뭐 놀고 먹고 할 수 있겠네. 2천만 원 너무 많나요? 그러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5% 이상 정도 되는 안 망할 만한 배당주를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또 저보다 연배이신 선배들이 은퇴하신 분들한테도 이런 종목 그냥 사서 묻어둬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고, 뭐 주식 오래 할 필요 없다, 치고 빠지고 할 필요 없다, 이 주식 한 요 정도는 쭉 분산해 놓고 들고 있으라. 단 얘가 지금 한 10,000원일 때 5% 6% 정도 배당이 나오는데 얘가 12,000원, 13,000원 가격이 올라가면 배당률이 3%, 2% 떨어지겠죠. 그럼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이런 주식은 팔아버려라. 팔고 새로운 배당주로 다시 또 편입을 하는 거다. 그때 포트폴리오 조정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배당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앞으로 다가올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 금리라는 건요. 금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성장률하고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이 사회가 성장률이라는 게 앞으로, 그죠? 개발도상국 때처럼 80년대, 90년대처럼 급격하게 성장을 할까요? 오를까요? 저는 아니라 봐요. 시간이 지나서 가면 갈수록 거진 제로 성장에 가깝게 점점 다가갈 거예요. 그래 되면 금리 역시도 그죠?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 되면 지금 현재 5%, 6%의 아주 배당, 그죠? 안 망할 만한 괜찮은 회사, 이런 회사들은 가면 갈수록 메리트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편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뭐 어쨌거나 싫든 좋든 제가 방장으로서 그죠? 여러분께 이 공부라는 것을 그죠? 이끌어가고 있죠. 물론요. 선생이란 그래요. 선생이라는 단어는 그죠? 나이가 많다, 존경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죠? 먼저 경험을 한 사람을 그죠? 선생이라고 표현하죠. 뭐 어찌 보면 뭐 선생 아니면 뭐 선배라고 해도 되겠죠. 요즘은 그죠? 미국 드라마에도 미국 사람들이 선배 그러죠.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 선배라는 이 단어가 미국 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고유 명사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걔네들도 그냥 우리 한국어 발음 나는 그대로 그냥 선배라고 표현하죠. 그냥 영어권에 있는 백인들이 그 흔하게 사람들한테 선배 하는 거 보면 조금 좀 이상해요. 그죠? 어쨌든 뭐 세상은 그렇게 급변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달라져야 된다. 배당주라는 개념도 시대적인 흐름, 그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새로운 어떤 투자처로 각광을 받는 시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 비중이 커진다. 그래서 편입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배당주를 갖고 있으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한 1억을 투자를 해.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는 배당주로 넣어두고 한 5천만 원 정도를 일반 주식 투자를 한다 하면 이 배당주라는 거는 커진 손실 개념은 없어요. 그렇지만 작은 수익, 그냥 연간 한 5% 정도의 수익은 꾸준히 들어와.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난 것을 얘가 어느 정도 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하다 보면 상쇄가 된다. 저는 이제 계좌를 배당주만 사두는 계좌와 일반 매매하는 계좌를 또 분리를 해뒀는데, 이 배당주는 해마다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항상 플러스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장이 나빠서 손해가 본 것도 얘가 상쇄를 해줘.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이 돼요. 근데 장이 좋았을 때는 이 매매를 했을 때 이 계좌의 수익률은 이만큼 가 있는데, 이 배당주 계좌는 수익이 작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도,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는 커질 거니까 반드시 편입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이 배당주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이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가 되어 가니까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상품을 선침해서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나라에서도 그죠, 한 100조 정도 규모로 해가 국민성장펀드라는 거 조성한다 그러죠.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거 봐서는 그죠, 원래는 그죠,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죠, 조금 약간 찰지고 맛은 나는데 이런 표현은 나쁜 거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이런 거보다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을 봐서는 좀 기대감이 많이 다운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막 감액 배당도 하지 마라, 뭐 편법이다 불법이다 막 하고 있어요. 감액 배당 하니까 또 막 어떤 심장이 불렁불렁하고 막 짜증이 이빨에 확 올라오는데, 저는 저 감액 배당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개를 막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픔이 크죠. 감액 배당, 그죠? 어쨌든 뭐 그 부분, 또 대주주 요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손도 못 보면서 100조 규모 국민성장 펀드 만들어가지고 뭐 국민이 뭐 5,000포인트 시대 어쩌고 열심히 떠드는 거 보니, 어이구, 참. 막, 거시기 합니다. 예, 그러면, 잠깐 한번, 끊었다가 다시, 3부 하도록 하겠습니다.